안녕하세요 여러분. 미국 주식으로 올인하여 부자되기의 미주올입니다. 오늘은 미국 증시 시황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 제가 미국 증시 시황을 분석할 때 이 팔란티어와 CCIB 루시드 모터스, 그다음 PTRA, 프로테라, 로블록스 등 관련해서는 매일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S&P 500 지수와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로 마감을 했고 S&P 500 지수는 4거래일 연속 올랐고 다우지수는 전날 낙폭을 일부 완화하는 데만 그쳤습니다. 나스닥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고요. 관련해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투자 주의는 한번 읽어봐 주시고요. 매수나 매도 의견 아닌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멤버십 어제 가입해 주신 분은 없는데 가입해 주시면 채널 발전에 도움을 쓰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엔비디아 관련해서 보기 전에 제가 일단 커뮤니티에 투표를 하나 올렸습니다. 2만 명 구독자 달성 시 이벤트를 진행할 예정이니 투표에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일단 지수 현황 보면 다우 같은 경우는 초반에 좋은 상승세로 시작을 하였다가 0.03% 상승하는 데 그쳤고요. 나스닥 같은 경우는 0.19% 상승, S&P 500은 0.03%, 어찌되었건 지금 사상 최고치를 지속적으로 경신하고 있는 모습이고 지수는 일단 차익 실현 매물 압박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신뢰 지수가 크게 개선됐다는 소식에 일단 강한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지금 빅테크 관련해서 잠깐 보시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은 올랐고요. 구글과 아마존은 마이너스 0.1, 플러스 0.12 지금 보합 장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아마존 이제 7월 달에 CEO가 바뀌고 주식 분할 얘기가 나오기를 저는 기대하고 있는데 과연 나올지 지켜봐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차트상으로는 지금 박스권 상단에 위치를 하고 있는데 아마 주식 분할 이슈가 있어야지만 이 상단을 뚫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하지만 이제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 2021년, 2022년, 2023년까지도 지속적으로 엄청나게 급성장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추후에 박스권 뚫는 것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혹시라도 이제 주식 분할 얘기가 없다라면 다시 3,100에서 200불 때까지는 하락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이제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1.16%를 기록을 했습니다. 테슬라 주가가 빠진 이유는 이미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테슬라 같은 경우 지금 현재 여기 보시면 UBS에서 중립으로 의견을 하였고 기존의 730불에서 660불로 목표가를 낮췄습니다. 그 이유는 UBS가 경쟁 심화와 운영 지연 등을 이유로 테슬라 목표 주가를 낮췄고 지금 테슬라 주식에 대한 평가를 중립으로 유지를 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UBS는 지난 3월에 테슬라 목표가를 325불에서 730불로 이 대폭 한번 상향을 했다가 그 다음 730불에서 660불로 다시 하향을 했기 때문에 3개월 만에 다시 하향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UBS 관련해서 테슬라 목표가는 크게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찌되었건 테슬라 주가는 마이너스 1% 정도 빠졌다라는 점 현재 차트에서 혹시라도 테슬라가 지금 현재 단계에서는 600불 이하로 내려올 리는 없겠지만 2분기 차량 인도량 관련해서 지금 오히려 더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크지만 어느 정도 600불 이하에서는 무조건 줍줍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현재 모더나 같은 경우 일단 델타 변이에 이제 효과가 있다라는 소식에 큰 상승, 5%대 상승이 나왔고요. 은행주 관련해서도 지금 상승이 나왔습니다. JP모건, 뱅크 오브 아메리카 등은 하락이 나왔지만 지금 현재 보시면 대략적으로 모건 스탠리는 120억 달러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발표하면서 주가가 3% 정도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 시티그룹은 대략 2.31% 하락이 나왔습니다. 특히 오늘은 이제 특징주로서 이제 쿠팡이 있는데 쿠팡 관련해서는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10% 정도 상승이 나왔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또 소식을 아실 수도 있지만 현재 대략적으로 보면은 골드만삭스가 쿠팡의 이제 대출금 3천억 규모를 회수할 수 있다. 대신에 이제 이율이 기존의 5%대에서 다시 대출을 받게 된다면 1, 2%대의 저금리로 대출을 받음으로써 이 파이낸싱 작업에서 오히려 이자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된다라는 점에서 지금 쿠팡이 대략적으로 10.2%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 소식도 지금 이제 추가로 제가 전달해 드릴 예정인데 지금 오일 프라이스 보면 73.48%,
지속적으로 오르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금 오일 가격을 보면 73.55, 지금 0.78% 상승이 나온 상태이고, 지금 이전의 고점, 제가 여러 차례 얘기를 드렸었는데 90에서 100불까지는 올해 말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지금 이렇게 오일 프라이스가 지속적으로 오른다는 것은 결국 엑슨모빌 지금 마이너스 0.62% 기록을 하였지만 엑슨모빌은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반도체 관련해서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고 AMD는 2.8%, 퀄컴은 2% 상승, 지금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오늘 이제 실적 발표 지금 확인을 제가 별도로 해서 알려드릴 예정인데 0.45% 하락이 나왔고 엔비디아는 0.21% 상승이 나왔습니다. 엔비디아 지속적으로 이제 800불 위에서 지금 유지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엔비디아 관련해서는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듯이 앞서서 얘기했듯이 지금 400억 달러의 암홀딩스 인수 작업을 벌이고 있고 그동안 퀄컴,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IT 기업들에서 핵심 기술 독점과 생태계 교란을 이유로 암홀딩스 인수안을 강력 반발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이제 암홀딩스 고객사에서 지지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큰 상승이 나왔었고 지금 액면 분할도 곧 시행할 예정이기 때문에 7월 19일에 장 마감 후 액면 분할 주식이 이제 추가로 배정이 되고 7월 20일부터 거래가 가능하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라도 엔비디아가 여기서 5% 정도 어느 정도 차익 실현 매물에 따른 조정이 나온다면 저는 780불대에서는 무조건 매수를 하는 타이밍이 다시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엔비디아는 앞으로 장기적으로도 제가 여러 차례 얘기 드렸었는데 SOLXL 관련 SOLXL 관련해서 가장 최애 종목이 엔비디아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이제 리처먼드 총재는 올 8, 9월 높은 고용 수치를 예상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늦어도 8, 9월에는 지금 현재 테이퍼링 관련해서 본격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제가 핀비즈 엘리트를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핀비즈 엘리트 유료 회원으로 가입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이 차트 설명과 각종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핀비즈 엘리트에서 이 모스트 액티브를 보시면 제가 이 스크리너를 이용해서 모스트 액티브 현재 이제 시장에서 가장 볼륨 거래량이 많은 주식들이 어떤 것인지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그 중에 이제 첫 번째로 XELA, 두 번째가 MRIN이고요. 이제 밑에 쭉 보시면 이제 버진 갤럭틱도 보이고 클로브 헬스 인베스트도 보입니다. 이 중에 이제 주목하는 부분이 이 제너럴 일렉트리크 컴퍼니 GE와 포드라고 생각이 되고요. GE 같은 경우는 이제 차트를 보았더니 어느 정도 지금 단기적으로 하단에 위치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 전 저점, 이 박스권의 전 저점에 지금 다다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이제 약간의 지위를 이제 추매를 원하시는 분들은 추매하는 타이밍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포드 같은 경우 제가 14불대에 한번 여러 차례 설명을 드렸었는데 현재 15.01불에 위치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전에 이 팔란티어도 어제 기준으로는 이제 모스트 액티브 탑 3 안에 들었었는데 지금 현재 어느 정도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관련해서 지금 현재 35,883불 어느 정도 상승 흐름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데이비 퓨얼 비트코인이 밤사이에 36,000불도 돌파를 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데이비 퓨얼 블록체인 애널리스트이자 퓨엘 지수를 직접 개발한 데이비 퓨얼이 최근 역사상 5번째로 강한 비트코인 구매 신호가 보인다라고 밝혔습니다. 퓨엘은 퓨엘 지표에서 비트코인의 일일 가치를 나타내는 녹색 영역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어느 정도 지금 비트코인의 매수 타이밍이 아닌가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지 않고 저는 앞으로 이제 디지털 화폐 현재 중국에서 디지털 위안화를 이미 실시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좀 있으면 이제 올 여름부터 7월, 8월부터는 디지털 달러에 대해서 논의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비트코인 가상화폐 관련해서는 규제가 더 심해질 것으로 생각이 되고 뭐 비트코인 물론 현재 35,000불, 36,000불에서 다시 6만 불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더 이상 올라간다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비트코인은 저는 이제 매수를 하지 않을 생각이고요. 여러분들의 각자 판단에 따라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로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아주 안정적이고 앞으로 크게 증가될 일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나 어쨌든 연말에 다가가면 갈수록 이 10년물 국채금리는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QQQ 관련해서 354.99 이 레버리지 상품이고요. 이 3배 레버리지 상품은 TQQQ 많이 매수를 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역시나 지금 상승 흐름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보조지표상에서는 지금 매도 시그널을 지속적으로 보내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현재 SLXL 어느 정도 제가 이전 고점 45불에서 46불 때까지 도달한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지금 현재 기준으로 44.64불 어제도 2.27%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이번 주 내에 그러니까 오늘 정도에는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비중이 있으신 분들은 하는 게 좋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LXL FNG 관련해서는 별도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고요. RSI는 65.82, 맥드는 1.43, CCI는 232.95, 머니플로우 인덱스 68.31, RMI는 67.27로 굉장히 높은 수준이라는 것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FNGU도 지금 현재 대략적으로 40불이 넘어가게 된다면 어느 정도는 분할 매도를 고려해 보심이 낫지 않나라고 생각이 되고요. 현재 어제도 0.57% 상승이 나왔다는 점. 하지만 보조지표상으로 RSI는 79.14, 맥드는 2.21, CCI 171.53, 머니플로우 인덱스 85.19, RMI는 80.28 정도 상승이 나왔고 특히나 이 SLXL FNGU는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점만 잘 잡으면 대략 50에서 100% 정도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점, 단기적으로 이렇게 50에서 100% 가까운 상승을 맛볼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현재 저는 FNGU SLXL 어느 정도 분할 매도를 실시를 하였고 지금 현재 다시 매수 타이밍이 온다면 제가 영상에서 별도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추가로 이제 전기버스 관련해서 그린파워 모터스 어제 큰 상승이 나왔었는데 그린파워 모터스 같은 경우는 저도 이전에 한번 매수를 해서 매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수를 했고 어느 정도 시점에서 매도를 했는지 보여드리면 대략적으로 제가 작년 8월 정도에 매수를 해서 이 올라가는 부분에 매도를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대략적으로 20% 정도 상승을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관련해서는 현재 이 그린파워 모터스 매수는 추천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일단 플랫폼 자체를 중국에서 만든다는 이제 공매도 리서치도 있었고 현재 아주 작은 기업이기 때문에 그린파워 모터스는 매수하는 것을 추천하고 있지 않지만 이 그린파워 모터스의 영향으로 오히려 프로테라는 더 호재 소식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린파워 모터스 보시면 대략적으로 실적 발표를 4분기에 대해서 했는데 연단위 실적 기준으로는 76% 상승, 그로스 프로핏은 26.7% 상승했고요. 인벤토리 지금 현재 89% 상승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넷 로스 여전히 2.8 밀리언을 기록하고 있고 지금 현재 아주 중소형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주로 사업으로는 이런 스쿨버스보다는 벤이 주력 사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참고로 이제 그린파워 모터스 저는 별도로 투자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이 프로테라 관련해서 한 가지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프로테라 앞으로 제가 미국 증시 시황 얘기를 할 때 지속적으로 다룰 예정인데 어제 이제 마이너스 4.24% 정도 하락이 나왔지만 큰 문제는 차트상으로 큰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이 되고 언젠가 다시 이 19불 때까지 다시 올라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지금 현재 프로테라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다라는 점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프로테라에 나온 이제 뉴스를 한 가지 본다면 지금 현재 FTA 그러니까 연방 Federal Transit Administration에서 이 노 에미션 프로그램을 지금 10개 회사에 대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실시를 한다라고 지금 얘기를 했었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프로테라인데 프로테라의 이 FTA에서 프로테라의 일렉트리컬 트랜sit 버스, 프로테라의 스쿨버스 등 포함이 되겠죠. 일렉트리컬 트랜sit 버스, 차징 인프라스트럭처,
프로테라 파월드 관련해서 지금 파트너십을 체결을 했고 어느 정도 이제 프로테라에 관련된 이제 이런 버스만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충전 시설과 이 배터리 관련해서 파워 시스템 관련해서도 같이 구매가 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프로테라 같은 경우 제가 이전에도 영상에서 여러 차례 다뤘지만 2024년, 2025년부터 본격적으로 상승이 일어날 종목이기 때문에 오히려 15불대에 도달을 하게 된다면 무조건 매수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 프로테라를 매수하신 분들은 무조건 2024년, 2025년까지 기다리면 반드시 수익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그리고 추가로 MWC 2021년 기업별 전략을 보면은 지금 현재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모바일 월드 콘퍼런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머스크가 스타링크 서비스 9월부터 전 세계에 확대한다라고 했고 향후 1년 내에 고객 50만 명을 유치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현재 스타링크 아직 지금 이제 실제로는 지금 현재 상장이 되지 않았지만 앞으로 상장이 된다면 그래도 상장 가격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장이 된다라면 테슬라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이 스타링크의 이제 상장에 따른 아무래도 반사 효과로 테슬라 주가는 오히려 상승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스타링크 지금 이제 스페이스 X가 지금 추진하는 게 우주 여행인데 버진 갤럭틱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진 갤럭틱도 추진하고 있는 게 지금 우주 여행이고 이런 우주 여행들은 결국 궁극적으로는 이 저고도 위성을 띄워서 지금 인터넷 속도를 급속도로 향상시키고 이 모든 네트워크를 이 저고도 위성을 통해서 연결을 한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일단 머스크는 스타링크에서 5G와 유선 인터넷에 빈틈을 채우고 있다라는 점 현재 1500개 이상의 위성을 연결해서 12개국에서 시범 운영하고 있다라는 점을 이 모바일 월드 컨퍼런스에서 기조 연설을 할 때 밝혔고요. 또 최근 스타링크 사용자가 7만 명을 돌파를 했고 향후 12개월 동안 50만 명 정도 유치를 할 수 있다라고 지금 내다봤는데 이 사항은 좀 더 확인을 해봐야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일단 제가 다양하게 이 시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드리고 있으며 지금 현재 팔란티어 같은 경우도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와 지금 트위터에 올라온 거인데 이게 구독자도 팔로우도 꽤 많이 있는 이제 웰터라는 분입니다. 웰터 블룸버그라는 분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팔란티어 테크놀로지, 솜포홀딩스가 이제 파트너십을 체결을 하고 이 퓨처 오브 커넥티드 비이클 데이터 이 자동차 데이터에 따른 이제 뭔가 일을 한다라고 지금 언급을 했고요. 이런 팔란티어 관련해서 파트너십 소식은 앞으로 지속적으로 들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팔란티어도 급성장하는 이제 고성장주이고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될 종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추가로 이제 CCIV 어제 팔란티어와 이제 CCIV 등은 이 차트를 잠깐 보면은 팔란티어 마이너스 2.74% 어느 정도 이제 첫 번째 제가 그려놓은 첫 번째 지지 라인에서 이 두 번째로 올라가지 못하고 일단 하락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느 정도 이득이신 분들은 이제 대략적으로 28불대에서 매도를 한번 하고 다시 매수를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 CCIV 같은 경우 지금 어제 2.52% 하락이 나왔지만 어쨌든 트렌딩 라인은 유효하다라는 점, 지속적으로 우상향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어제 제가 영상에서 니오를 다뤘었습니다. 제가 어제 영상에서 지금 니오를 지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니오 관련해서 니오 파워데이가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고 대략적으로 13시간 전 이 영상에서도 이제 테슬라, CCIV, 루시드 모터스 다 좋지만 니오도 매수를 고려를 해봐라. 그리고 다른 영상에서도 니오 관련해서 얘기를 여러 차례 하고 있습니다. 니오 현재 대략적으로 어제도 보면은 1.9% 상승이 나왔고 지금 현재 이 정고점 저는 올 연말까지 60불대 최소 65불까지는 대략적으로 30% 이상 상승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일단 이제 7월 9일에 이제 니오 파워데이가 실시가 되는데 니오 파워데이에서 새로운 서비스는 보여주지 않을 예정이지만 앞으로 이제 니오 파워데이의 서프라이즈로 뭔가 보여줄 수 있다라는 점이 이제 그런 기대감에 상승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추가로 니오
차량 인도량 관련해서는 업데이트가 되는 대로 알려드리도록 하겠고요. 일단 중국 주식이라는 리스크가 있다라는 점. 그리고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그 이항 사태 때문에 많은 이제 중국 주식을 이제 투자하기를 꺼려하고 계시는데, 일단 저도 중국 주식은 별도로 투자하고 있지는 않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하지만 저는 이제 니오는 차츰적으로 이제 매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는데, 어제 1.9% 다시 상승이 나오는 바람에 아직 매수하지는 못했다라는 점. 혹시라도 오늘 내일 하락이 나온다면 다시 매수를 고려를 하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일론 머스크 스타링크 관련해서는 제가 별도 영상에서 또 만들어서 영상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으며, 영상에서 별도 일론 머스크의 스타링크 관련해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가 가급적 이런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했었고요. 지금 애플 같은 경우는 이제 루시드 모터스, 그러니까 전에도 한번 루머가 여러 차례 있었었는데, 일단 애플의 이제 비이클 파트너십 아직 지속되고 있다라고 베론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애플도 언젠가는 그 중국의 샤오미도 지금 이제 전기차에 이제 진출을 하였고, 애플도 이제 미래 먹거리를 위해서는 이 전기 자동차, 애플의 이제 뭐 각종 기기들과 연결이 되는 이 전기 자동차 언제든 이제 진출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되고, 아무래도 뭐 1, 2년 안에 파트너십에 대한 얘기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 중에 이제 강력한 후보가 CCIV 루시드 모터스라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CCIV 루시드 모터스 지금 현재 이제 애플에서 이제 닛산 얘기가 나오는데, 저는 애플은 아마도 미국 기업과 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 혹시라도 CCIV 루시드 모터스 애플 연관이 되게 된다면 큰 상승 호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로 이제 로블록스 관련해서 지속적으로 영상을 올리고 있고, 이 데모테크가 온다라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1탄, 2탄 시리즈 형식으로 올리고 있고요. 네, 좀 있으면 3탄도 여러분들에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로블록스 관련해서 메타버스 관련해서 좀 더 추후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 길이가 길어지는 것 같아 여기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고요.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가급적 제가 그 미국 증시 시황에 대해 다룰 때 이 팔란티어, CCIV, 루시드 모터스, 그리고 여기 썸네일에는 언급하지 않았지만 이제 프로테라, PTRA, 그리고 SOLXL과 FNGU는 가급적 매일 다루도록 하겠으며, 추가로 제가 미국 증시 시황 때 꼭 다뤘으면 하는 종목에 대해서는 제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이제 어느 정도 그러니까 댓글에 많이 남겨주신 순으로 고려를 해서 꼭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 이제 좀 길었는데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혹시나 이제 제 영상 길이에 대해서 좀 코멘트를 주실 분들은 대략적으로 몇 분 정도가 좋다라고, 영상을 이제 10에서 12분, 15에서 20분 정도, 아니면 20분 이상이 좋다라고 남겨주시면은 영상 제작에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지금까지 미주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미주얼 영상 많이 시청 부탁드리고, 제 채널에 아직 구독 안 해주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주얼이었습니다.